강릉의 초등학생, 중학생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학교 전수조사에서 검사자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오늘도 도내에서는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8배나 늘었는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양양 구간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마을 등을 지나는 노선은 우회할 예정이어서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에 역대 가장 많은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4,000편이 넘게 출품됐는데 강릉국제영화제는 10월 22일 개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훈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중학생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학교 전수조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강릉 지역 초등학생 4명, 중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교 전수조사가 실시됐지만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들도 교내 감염이 아닌 가족 간 만남 등으로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개학 이후 오늘까지 강원도 내 학생 누적 확진자는 311명으로 대부분 무증상이었으며 현재는 29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 누적 확진자는 5,26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 올해 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8배나 늘었는데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았던 것만치만 이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원 집계 방법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6개 시군 82개 해수욕장이 운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곳이 늘었는데 총 방문객은 35% 증가한 4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던 강릉과 양양은 감소폭이 컸고 속초와 고성은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역 단계가 낮고 감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속초와 고성은 풍선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고성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8배가량 증가하면서 통계 수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성군에서는 자기들 빅데이터 가지고 이제 들이대니까 저희 입장에서 고성군의 집계 방법은 단위 면적당 인원을 세어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는 페르미 추정법입니다. 경찰에서 집회 참석 인원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현재 도내에서 이런 집계 방법을 쓰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피크 시간에 비해서 그 시간대별 인원수를 산정해서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빼고 개수를 셌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일지상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만 셌다라는 분들도 시군도 일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동해시는 CCTV로 해수욕장 출입 인원을 계산하고 다른 시군은 휴대전화 이동통신사의 접속 인원을 통계로 활용합니다. 시군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 강원도의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 통계로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 시군 전체를 다 이렇게 통쳐서 이거는 한동희 본부 다 공통된 사안이니까 이동통신계 통계 시스템을 도입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전체 이렇게 통계가 다 나오지. 4개 시군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오는 29일에는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들이 폐장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랜드가 과거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참여연대가 부정채용 피해자 21명을 대신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에서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첫 사례로 다른 800명의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과 2013년 정치인과 지역유지 등의 청탁으로 518명이 채용돼 논란이 됐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권성동, 염동열 전 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에 역대 가장 많은 영화 작품이 공모했습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국내 출품작 592편을 포함해 올해 119개국 4,26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장편 경쟁부문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장편 극영화로 범위를 확장해 총 73개국 547편이 접수됐고, 비경쟁 부문은 118개국 3,717편의 장단편 영화들이 출품됐습니다. 본선 진출작은 심사를 거쳐 추후 발표되고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강원 지역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대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건 강원 지역 전문 대학들입니다. 도내 7개 전문대 중 5곳이나 탈락했습니다. 재정 지원 제외 대학은 강원 영동대와 한국골프대, 송곡대와 송호대, 세경대입니다. 탈락률은 7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 자체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반발합니다. 강원도로 올 약 4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다른 지역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국고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강원도를 찾아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실정을 고려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심의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탈락이 확정되면 사실상 2024년까지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업 방식, 이제 재정 지원이 떨어지면은 그런 게 없어지니까 저는 일단 취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 도내 일반 대학에서는 8개 학교 가운데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2곳이 탈락했습니다. 한번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히면 신입생 모집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지방대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가 주변 마을 주민들이 지방대 생존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없다면은 아이들도 안 다닐 거고 젊은 사람도 안 다닐 거고 약간 삭막하면서 아마 지역 경제에도 약간의 좀 마이너스는 되겠죠. 이달 말 이의 신청 결과를 앞두고 탈락한 도내 대학들은 교육부 항의 방문과 행정소송 등 생존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 북부선 제4공구 양양구간 사업자로 기본계획에 대안 노선을 제출한 SK 에코플랜트가 선정됐습니다. 마을 관통이나 관광단지 활성화 저해 등 기본계획에서 우려됐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제진 동해북부선 제4공구 양양구간 사업자로 SK 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제4공구 공사를 맡아 총 길이 22.4km의 양양 정거장과 38선 신호장, 교량 8곳, 터널 4곳을 건설하게 됩니다. 공사 금액은 3,7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양양 구간 곳곳에서 제기됐던 노선 불만과 갈등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당초 제시됐던 기본 계획은 상광정리, 말곡리 2개 마을을 관통하고 손양면 골프리조트 관광단지 지하를 통과하게 돼 있어 반발이 컸습니다. SK 에코플랜트는 문제가 되는 마을과 관광단지를 모두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내고 선정됐고 친환경 설계를 통해 터널 개수를 줄이고 비탈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노선이 집단 거주지를 직접 통과했으나 저희는 이를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함께 대안 노선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에서는 일단 반기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실시 설계부터 본공사 착공, 완공까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아니면은 관광단지를 회피해서 이번 설계에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최초에 걱정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거죠.
강릉역부터 연곡면 박내리까지 209는 지역 단절,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12.4km의 지하화로 추진되고 동해 북부선의 시작인 109, 남강릉 신호장부터 강릉역까지 7.7km는 우선 시공분이 있어 연말에 가장 먼저 착공할 전망입니다. 민통선 군부대 위치 등으로 역시 연내 우선 착공을 목표로 했던 고성 909는 두 차례 유찰돼 사업자 선정이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 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사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서 권리와 책임을 좀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지역마다 특색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준 한계 때문입니다.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내려올까 봐서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조직이 슬림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사회에서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자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또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짜놓은 메뉴에 따라서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또 지방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하게 되는.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광해광업공단이 오는 9월 10일 정식 출범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 예정일에 맞춰 차질 없이 통합공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공단 설립위원회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재 광물공사 사옥을 공단 본부로 정하고 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 자원사업단이 사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공단 이사장으로는 광물공사 황규현 사장과 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 등 3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올해 초부임한 황 사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구는 오늘 정선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올해 끝날 예정이던 정선행복교육지구 사업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지속가능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마을 학교문화 조성, 지역 구성원 참여, 교육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양군이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수당을 매월 5만 원 인상합니다. 양양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수당은 월 15만 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광복회 강원도지부와 함께
학생 독립운동 역사가 있는 학교에 입간판을 설치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 동해 북평초등학교에서 과거 일제강점기 송정 보통학교 시절 학생들이 3.1 만세운동에 나선 것을 기념하는 입간판 제막식과 독립운동 사료 전시회를 함께 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독립운동사 발굴을 위해 2019년부터 학생 독립운동학교 입간판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까지 7개 교회에 설치했고 오는 11월에는 양양초등학교에 설치합니다. 지난달 문을 연 고성문화재단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단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고성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 주민참여 출범식을 열고 업무와 비전을 소개하고 재단의 역할과 지역 문화예술 자원, 고성 문화 발전을 조회하는 요소 등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 참여 주민은 30명으로 제한되며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속초시가 올해 대입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면접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컨설팅에는 오는 27일과 28일 대학 입학 사정관 2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고3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기반한 1:1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기시간 최소화와 좌석별 칸막이 설치, 발열 체크 등이 실시됩니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삼척시 평생학습관에서 재난대응 기관단체 대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현장 전문자원 봉사단 출범식을 갖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삼척시 재난현장 전문자원 봉사단은 긴급대피 지원반, 응급복구 지원반, 이재민 구호반 등 9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28개 단체 800명이 참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